안녕하세요. 길령명리 이론 수업 시간입니다. 제3강 오행의 상생, 상극과 그 다음에 육친에 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은요. 음양오행은 중화가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 명식, 무신, 병진, 그 다음에 또 병진, 그 다음에 이렇게 정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병화가 내 일간인데 이게 이제 화기운이란 말이에요. 요 화기운이 너무 세 개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런 중화의 본질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진토가 토기운이거든요. 진토인데 이것도 토가 두 개나 있어. 이것도 과유불급. 한 개씩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과유불급. 그 다음에 이것도 유금이고 신금인데 역시 과유불급. 그럼 이분은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한테 있어서 이 금은 재성이라고 배웠잖아요. 재성은 이제 그 재성이라고 배우는 게 이 육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친 관계.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죠. 사람의 관계. 그럼 재성은 여자, 즉 와이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만 딱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와이프 쪽 아내하고의 어떤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여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아니면 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관련 조심한다든가, 아니면 뭐 결혼을 좀 일찍 한다든가, 아니면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면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특히 젊은 날에 왔을 때. 근데 중요한 건 팔자는 못 속인다고 한 100명쯤에게 이제 어떤 명리 상담을 해서 우리가 좋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요거는 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말 듣는 사람 거의 한두 명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려진 글자대로 사는 거예요. 명리 상담이라고 열심히 가서 받았는데 그 명리 상담가가 권유하는 대로 하시는 분들 거의 아마 없을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리 상담을 만났는데 그분이 잘못 해석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그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 명리 쪽으로도 뭐 좀 세상 사는 좋은 분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냥 이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저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게 글자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리 상담가 입장에서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네,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건 나중에 잡다한 생각 코너 같은 데서 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가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토란 말이에요. 토는 이제 병화 입장에선 식상이란 말이에요. 식상. 뭐 아랫사람이나 본인이 하는 일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념해야 된다 이런 거죠. 과유불급. 중화의 본질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또 없어도 안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에 엄마 아버지의 그 장난으로 인해서 그냥 어떤 사막 같은 한 공간에 떨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거고. 불교도 그러죠. 뭐 108번네. 뭐 예수님은 뭐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사주에서도 뭐예요? 오행인데 네 글자씩밖에 안 줘. 그러니까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미치겠죠? 인생은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여간에 읽어봅시다. 음양과 태극의 조화. 사주는 특정 기운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 중심의 음과 양처럼 오행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중화가 이루어져야 삶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극 문양 있잖아요. 이렇게 태극. 우리가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찍었듯이 이렇게. 그럼 얘가 요게 이렇게 중화. 근데 이제 한쪽이 이렇게 너무 많아.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기계적인 뭐 개수가 뭐 딱 50%뭐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균형을 갖추어야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여불급의 법칙. 사주에 재성이 많다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니며 관성이 많다고 남편복이나 명예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과다하면 도리어 나를 해치는 실로 작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러면 오행이 상생상극을 갑시다. 뭐 간단해요. 우리가 목, 예? 나무목 정도는 저도 쓸 줄 알아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봅시다. 그럼 목생화예요. 목생화. 불이 막 나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막 집어넣으면 불이 훨씬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화 기운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예요. 화생토. 응? 예, 불의 기운이 또한 토를 좋게 해준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옛날 사람 생각해봐요. 옛날에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거 할 때 뭘로 해요? 흙으로 하잖아요. 흙으로. 근데 그거를 흙이 도자기 모양 이쁘장하게 백자나 고려청자 같은 게 나오려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불로 굳게 만들어졌어야 되잖아요. 불로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흙을. 그래서 화생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토는 토생금. 금이라는 건 쇠붙이 이런 건데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생금. 그 다음에 금생수. 금이 물을 갖다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금이라는 건 이렇게 잘 정제된 거 이런 거예요. 그 사이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이건 뭐 당연하죠. 나무가 크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생이라고 불러요. 상생. 도와준다 그래서 상생. 상극은 뭐냐? 금. 뭐 이게 상자는 그러니까 서로 상자겠죠. 그 다음에 극은 서로 나쁜 거지. 나쁜 건 뭐겠어요? 예, 목금금. 목이 금극목.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금극목.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금이 뭐예요? 뭐 칼, 뭐 이렇게 단단한 거란 말이에요. 단단한 걸로 나무를 갖다 쳐버리는 거죠. 칼, 뭐 도끼 이런 걸로 나무를 쳐버리니까 금극목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잖아요. 금극목. 금이 목을 뭐 극한다. 뭐 이런 겁니다. 통제하고 뭐 이런 관계. 그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갈 때 우리가 요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요렇게 이제 내 에너지가 들어간다 해서 이거를 식상이라고 불러요. 식상. 그 다음에 내 에너지가 나와서 뭘 해야 돼? 돈 벌어야 되죠? 재성. 누구 입장에서? 목의 입장에서.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목극토잖아요. 목극토. 목이 토를 갖다가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나무의 뿌리가 흙으로 침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흙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목이 토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 통제하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금극목. 이 금은 나를 통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관이라고 불러요. 관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재성이 생해주는 건 관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생해주는 건 뭐냐? 요건 이제 인성이 되는 거예요. 인성. 그렇게 해서 요 5가지를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관성, 인성, 그리고 나와 같은 기운은 비겁이라 불러요. 이렇게 해서 요 5가지를 우리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근데 요 5가지를 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10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관도 관인데 평관이냐 아니면 관은 관인데 정관이냐. 그러니까 요 평관은 내 일간이 예를 들어서 병화다. 내 일간이 병화면 이게 양이란 말이 플러스.
근데 관에서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근데 같은 플러스야. 그러면 평관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정관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세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평관, 정관 뭐 이렇게. 그런데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 십성을 굳이 양과 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해석을 안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분의 이론으로 따지면 뭐 오성이 되겠죠. 오성. 우리가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서 사칙연산이라 부르지만 덧셈과 뺄셈, 이 덧셈과 곱셈은 같은 원리잖아요. 증가잖아요. 증가. 그 다음에 뺄셈과 나눗셈은 뭐예요? 감소잖아요. 감소. 이런 증가나 감소의 개념으로 보면 사칙연산이 아니라 이칙연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왜 사칙연산을 애들한테 가르치느냐?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거겠죠. 그러면 요 오행, 요 다섯 가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또한 다섯 가지인데 양과 음으로 기운 자체가 양과 음으로 나뉘니 서로 양양이 만났을 때와 양음이 만났을 때가 뭔가 인간사에 발현하는 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해서 10가지로 나눠요. 그거를 갖고 우리가 십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이렇게 정밀하게 우리가 뭐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저 십성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평관과 정관을 그냥 다 합쳐서 관성이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칙연산과 이칙연산 개념을 요 십성과 그냥 다섯 가지로만 보는 게 대입하면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목화토금수 저는 이제 그냥 한글로 쓰는 게 편해서 목화토금수 한글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고 봐요. 남자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식상이 있고 이렇게 재성이 있는데 목국토에서 목이 토를 갖다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토가 재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재성은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육친 관계라는 건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해당해요. 여자. 그러면서 또한 남자에게는 이게 돈이에요. 돈, 재성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뭐 결혼도 하고 뭐 여자 문제가 있으면 보통 돈이 많아야 좀 바람도 피고 그럴 거 아니? 바람? 하여간 뭐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여자와 돈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돈이 없는데 결혼이 쉽지 않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인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인간사의 어떤 원리를 봅시다.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식상이에요. 금은 토에게 있어서 금이 식상이야. 근데 여자에게 있어서 이 금은 육친 관계로 뭐냐? 자식에 해당해요. 자식입니다. 식상이 남자에게 식상은 그냥 자식 관계 아니야. 자식 관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애를 낳는 그 순간 뭐예요? 특히 옛날엔 그랬잖아요. 아들 한 두세 명 나면 옛날 뭐 조선시대. 그러니까 자꾸 요즘 현대시대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주 명리는 수천 년부터 내려오고 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만 이럴 때 많이 쓰였으니까 그 시절의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안 그래요? 성경 말씀도 보세요. 거기서 여자를 사람으로 갖다가 인정을 해주나. 근데 요즘 현대에서 여자를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만큼 시대가 변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서 말씀을 해석할 때도 그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듯이 사주 또한 과거에 쓰여진 어떤 논리를 요즘의 언어로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틀에 대한 명리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로가 이제 같은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과 어떤 과학, 현대적인 지식을 접목해 가면서 명리가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다양한 제가 들었던 생각들이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유튜브 채널의 그 재생 목록 중에 잡생각, 잡스러운 생각이라는 공간 아니면 명리에 대한 통찰 뭐 이런 부분에다가 저의 생각들을 좀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을 듣거나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댓글로 뭐 써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서로의 지식적인 부분을 넓혀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게 또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제 나름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여하간에 여기서 다시 보면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옛날 원리로 따지면 여자가 자식 한 두세 명만 낳아봐요. 특히 그 남자 같은 경우 나면 집안에서 파워가 세잖아. 그럼 남자는요, 여자랑 결혼했을 때 쉽게 도망갈 수가 있죠. 여자랑 이렇게 단둘이만 살면. 그런데 자식이 덜커덕하고 생긴 그 순간 이 남자 입장에선 자식에 대한 부양의 의무, 즉 어떤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요즘은 몇 년이나 책임져야 돼? 보통 30년이잖아요. 애들 대학교 졸업하고 뭐 결혼시키고 얘네들이 나름 독립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있어도 막 최소 못해도 한 30살까지는 요즘은 아이들 좀 책임지지 않나요? 이것 좀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간 30살쯤. 그러면 남자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30년 동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부양의 의무.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남으로 해서 이 자식은 남자의 아버지의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지. 옴싹달싹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기다 시비 걸지 마세요, 성분들. 우리 집은 내가 버는데 우리 남편 맨날 노는데 이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그냥 좀 사주를 과거의 이론이다. 일단 우리가 사주 명리를 논할 땐 과거의 이론이다. 그 다음에 좀 삶의 보편 타당성을 갖고 얘기하자라는 거야. 보통은 되게 남자들이 집에서 경제적 활동이 더 책임감이 있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보편성으로. 근데 우리 집은 내가 보내는데 어떤 그딴 소리를 해. 미안해요. 뭐 그러면 그 집에서는 여자가 가장 역할이지만 하여간 요런 원리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는요. 엄마예요. 엄마. 육친으로는 이 인성이라는 건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는 늘 나를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도와주는 존재. 그래서 인성. 그리고 자식은 나를 딱 붙잡는, 나를 통제하는 존재. 그래서 관이라 불러요. 관성. 그리고 여자는 재성.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뭔가 뿜어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화가 나라고 볼게요. 이 화가 나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화를 여자라고 볼게요. 그럼 여자에게 있어서 뭐가? 토가 자식이에요. 우리가 육친관계 오늘 배우는 거니까 식상, 자식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한 화가 금은, 이렇게 금은 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성은 뭐 여자든 남자든 재성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육친관계상 아버지를 뜻해요. 재성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통제하는 거죠. 내가 통제하는 사람, 아버지예요. 그 보통 딸내미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러면 아버지들이 다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뭐 물론 이제 이게 아들이어도 남자여도 재성은 아버지의 똑같이 남녀 공이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여자에게도 역시 돈, 재물을 나타내죠. 그러면 이제 남자, 즉 이 화를 갖다가 통제하는 건 누구예요? 수극화. 수가 화를 통제하죠. 그러니까 얘가 관성이야. 근데 아까 남자에게 있어서 관성은 자식이었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를 통제하는 건 누구다?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 그래서 관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편이면서 오늘은 육친만 배우긴 하지만 관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우리가 직업 같은 것도 통용합니다. 관, 학교, 뭐 법원, 경찰 뭐 이런 거예요. 왜? 나를 통제하니까.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남편의 엄마는 누구예요? 목은 남편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 목은 시엄마예요. 시엄마. 시어머니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게 남편이야. 근데
목생수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얘가 목생수로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수의 입장에서 목은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의 엄마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엄마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목생수. 그렇게 해서 이제 화 입장, 여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시엄마.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엄마가 누굴까요? 잘못 얘기. 이거 미안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예, 금생수죠. 금생수. 금이 수를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금이 남편에게 엄마가 해당하니까 요 화 여자에게는 금이 바로 시엄마가 되네요. 시엄마. 시엄마. 근데 이제 여자한테 시엄마인데 화급금으로 며느리가 시엄마를 통제한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긴 뭘 이상해요. 여자가 이제 애 낳고 그러면 나중에 곳간살림 누구한테다 넘겨줘요? 며느리한테 넘겨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엄마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엄마 요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목은 뭐예요? 목은 이 여자한테 엄마예요. 엄마. 인성이니까 엄마. 근데 이 목과 금의 관계를 보세요. 금이 목을 갖다가 쳐버리죠. 금극목. 얘네 둘의 관계는 안 좋은 관계란 말이에요. 금하고 목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친정엄마랑 그 다음에 시엄마랑 사이 좋은 집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돈관계는 늘 어려운 거야. 친정엄마와 시엄마가. 참 신기하지 않나요? 5글자에서 이렇게 다 해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주를 하면서 뭐 굳이 뭐 시엄마가 어떻고 뭐 이것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간혹가다 이게 그런데 뭐 시엄마까지 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단계 건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많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맞아요. 니네 시엄마 좀 성격 이러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대충 맞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하여간 요렇게 되는 목화토금수가 식상, 재성, 그 다음에 뭐 관성, 인성, 비겁. 이 비겁은 나란 말이에요. 나랑 똑같은 기운. 내가 화기운이란 말이에요. 화기운인데 똑같은 화기운이 있으면 이 비겁이에요. 그래서 이 비겁은 나를 도와주는 나의 분신사바. 홍길동이 이렇게 뭐죠? 막 10명이 나타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나의 에너지. 또 다른 나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주로 동료, 뭐 육친상으로는 형제죠. 형제. 나의 뭐 자매, 형, 뭐 누나 뭐 이런 식으로 형제 관계가 됩니다. 여하간 이렇게 관계를 따지는 걸 우리가 육친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유튜브 강의나 아니면 책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저는 그냥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또 오늘 늘어지네요. 방송이.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화.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아까 육친은 뭐 하나 이론으로 알면 되고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체 균형을 본다. 그래서 이제 글자 8글자가 어떤 분들 보면 이게 이렇게 골고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천간이나 뭐 이렇게가 8개잖아요. 우리가 8개인데 오행은 글자가 일단 5개잖아요. 5개. 그럼 나라는 사람이 여기가 화기운이 있다고 칩시다. 화기운이 있는데 바로 옆에 목기운이 있어. 그리고 옆에 금기운이 있어. 하늘에. 천간에. 그리고 여기가 토기운이 있어. 근데 여기에 때마침 화기운이 하나 딱 있어. 그 다음에 금기운이 이쪽과 하나 있어. 토기운이 여기 있어. 목기운이 여기 있어. 와, 뭐 이 사람 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가 금 하나, 토 하나, 화 하나, 목 하나. 뭐 하늘의 기운은 우리가 뭐 욕망이고 뭐 이런 거니까 떼면 지지에 이렇게 글자가 각각 한 글자씩 딱딱딱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중화가 좀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도 글자가 좀 다채롭게 있으면 좋겠죠. 목화 토, 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렇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수가 여기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수가 하나 이렇게 좀 있어줘. 그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중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는 뭐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다고 뭐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좋은 사주를 이런 게 있어도 이 사람도 사고나 뭐 이런 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화가 잘 갖추어진 사주가 그래도 좀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밑에가 막 충으로 막 깨져 있는 분들은 그 시절을 잘 겪거나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또 거기서 잘 나가요. 오행이 또 잘 갖춰져 있으면 자기가 좀 약할 수는 있죠.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정답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엄청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사교육 그쪽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거의 탑에 계신 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은 이제 가족의 아픔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분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30대 때인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도 다치고 아들, 딸 둘이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아들, 딸이 하늘나라를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기독교 신자. 그래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딛고 그들이 이제 아예 일에 미치고 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30대에 막 이렇게 또 사고로 아이들이 죽었는데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리고 아내 부분만 이제 다행히 살아가지고 그 뒤로 다시 아들 딸인가 뭐 이렇게 또 나서 했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아픔을 딛고 큰 어떤 부를 이루긴 했어요. 큰 부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1억 보면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는 게 누구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S사 거기 재벌그룹 같은 데 보세요. 아니면 뭐 현대그룹 같은 데 보면 뭐 왕자의 난 이래서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그 롯데 같은 경우도 또 왕자의 난. 그리고 S사 같은 경우는 무슨 또 이렇게 알려져 있다시피 이렇게 유전병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이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늘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늘 철학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명의식. 예,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뭐 이런 거. 여하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로 사주에 좋고 나쁨은 없다. 왜? 다 각자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과유불급이에요. 이제 중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8글자 이렇게 있는데 심한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도 금. 여기만 화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금. 뭐 여기도 화, 여기 금, 뭐 이렇게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아.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과도하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게 금이 만약에 이분한테는 재성이에요. 화일간이니까 우리가 목, 토, 금이면 이렇게 가면 식상 요거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그랬잖아요. 글자 막 개수 세는 분한테 사주 가서 했다간 큰일 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신은 8글자 중에 6글자가 돈입니다. 당신은 돈을 엄청 벌 것 같아요. 개구라 사기예요. 이거는 생 기초 공부도 안 된 사람이에요. 사주 명리의 기본 기초 공부도. 알겠죠? 아니면 어디서 완전히 잘못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판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8글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8글자가. 이거는 인생의 지도예요. 지도. 이 8글자. 여기 나가 있어요. 이 8글자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30년간 대운, 같은 기운 30년 들어오고, 세운에서 들어온 건 3년 들어온다. 그래서 대운이 잘 받쳐주면 인생에 있어서 좋아요. 아주 좋은데, 하여간 30년의 대운과 뭐 3년간의 세운이 들어올 지연정, 원판 자체는 요 원판의 글자 8글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8글자가 가장 기본. 그리고서 운이 와도 원국의 이 8글자의 본질적인 틀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사화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자 이렇게 쓰나? 그래서 사해 축나 있어요.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무리 대운이나 세운에서 뭐 이렇게 들어온다 쳐도 이분이 이혼할 확률이 높은 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국의 본질적 틀은 우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30대 할지 뭐 황혼 이혼 막 요즘 뭐 70대에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에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사람이 몇 쌍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결혼할 땐 다 행복하게 할 거면 이렇게 해서 결혼했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보세요. 주변의 부부관계. 제가 봤을 땐 10쌍 중에 한 쌍 정도가 그나마 좀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40, 50대 되신 분들. 나머지 한 두세 쌍은 적과의 동침. 나머지 두세 쌍은 적과의 동침. 요즘은 더 늘어나는 것 같던데. 적과의 동침. 나머지 다섯, 여섯 쌍은 그냥 의리. 그냥 남자 둘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 둘이 사는 것 같기도 하는. 그냥 의리 갖고 사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때 누가 다 적과의 동침인데 그냥 의리로 살라고 결혼하겠어요?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아.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거야. 꿈 깨야죠. 삶은 그렇지 않죠. 한 50대 되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도 설명하다 보니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생, 목,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거는 상생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죠 목국토, 금극목, 뭐 이런 거. 수국화, 뭐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여기 뭐지? 화가 이제 금을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극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토는 여기서 토국수 이렇게 해서 별표 모양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저거를 서로가 통제하는 관계. 그래서 상극의 관계다. 그러면 상극 관계는 무조건 나쁘냐? 그거 아니에요. 상생 관계는 무조건 좋고 상극은 나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주명리는 그냥 이렇게 용어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 상생. 나를 통제하는 기운 뭐 이런 거예요. 통제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통제가 없잖아요. 방방 뜨잖아요. 학교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통제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생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 뭐 우리가 그런 거 마마보이 마마걸 뭐 옛날 용어긴 하지만 요즘 애들 보세요. 엄마가 너무 많이 애를 챙겨. 그 애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생이라고 다 좋고 상극이라고 다 나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상황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친관계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는 식상은 뭐 이렇게 뭐 아들이다, 뭐 자식관계다, 뭐 그 다음에 아버지다, 뭐 시엄마 관계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육친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론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이론은 별거 안 되는데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네, 여기까지 길령명리 상강 강의 이론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